43명의 인도네시아 승조원을 태우고 발리섬 인근 지역에서 실종된 인도네시아 해군의 잠수함 난갈라함. 난갈라함은 20일 새벽 3시에 발리 인근에서 어뢰 훈련을 위해 잠수한 뒤 잠수함 내로 물이 들어온다! 라는 비명과 함께 연락이 끊겼습니다. 그리고 오전 7시경 잠수 지점 부근에서 기름이 유출된 것이 목격됐고 대대적인 수색 작업을 실시했지만 며칠 동안 아무런 성과가 없었습니다. 난갈라함은 1981년 독일로부터 도입한 잠수함으로 40년이나 된 노후 함선입니다. 이후 6년에 한 번은 무조건 해야 하는 창 정비조차 하지 않았던 인도네시아 해군. 결국 침몰한 잠수함에 탔던 인도네시아 해군 53명 모두 살아남지 못한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자, 그런데 한국이 인도네시아를 구해주었습니다. 인도네시아 입장에서는 너무나 고맙게도 한국이 아무런 대가도 바라지 않고 한국의 잠수함 전문가를 파견해 침몰 원인 조사 및 사고 예방에 큰 도움을 주는 동시에 한국 해군이 사용했던 초기함까지 기증해 주었습니다. 전 세계의 어떤 나라도 이렇게까지 인도네시아를 대해준 나라가 없죠. 자, 그런데 이렇게 친절을 베푼 한국을 상대로 인도네시아가 보인 반응은 너무나 황당했고 한국인들을 분노로 가득 차게 만들었습니다. 유도 마구노 해군 참모총장은 한국의 초기함 기증에 감사하다면서도 중고 초기함 3척을 인도네시아에 기증해달라 라고 말했습니다. 몇 대를 기증할지는 한국의 선택이고 아무런 대가도 바라지 않는 말 그대로 기증이기 때문에 이를 받는 국가가 몇 대를 기증할지 요구하는 것은 말도 안 되는 황당한 일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육군 소장 출신으로 인도네시아 인민위원 대표의회의 의원 투바구스 하사누딘은 한국에서 진행한 개수의 문제가 있었을지도 모른다 라고 추측하는 발언을 했습니다. 즉 이번 인도네시아 잠수함 침몰 사고가 한국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어이가 없죠. 아니나 다를까 이러한 보도가 전해지자 어김없이 일본의 넷 우익들은 한국에서 개수했기 때문에 또 한국의 기술이 문제다. 인도네시아는 한국의 책임을 추궁해야 한다. 한국을 빼고 다국적 조사단을 꾸려 진상을 밝혀야 한다. 라고 여론에 불을 붙이며 댓글을 조작하고 유언비어를 생산 중에 있습니다. 일본과 인도네시아의 티키타카가 완벽하게 맞아떨어지고 있는데요. 우리의 의심이 맞아떨어졌습니다. 최근 일본과 인도네시아 정부의 은밀한 밀월 관계가 수면 위로 드러났습니다. 최근 인도네시아는 글로벌 에너지 대란으로 석탄 수출을 제한시켰습니다. 세계 최대의 석탄 수출국인 인도네시아가 석탄 수출을 전격 금지하면서 한국도 엄청난 타격을 입었는데요. 한국 정부는 인도네시아에 석탄 수출 금지 해제를 강력히 요청했지만 결국 인도네시아는 단지 572만 톤의 석탄 수출만 제한적으로 허용했는데 이 중에 한국에 보낸 물량은 고작 15만 톤, 나머지 대부분은 일본에 보낸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얼마 전 하기우다 고이치 일본 경제산업상은 아리핀 타스리프 인도네시아 에너지광물자원부 장관과의 화상회담에서 석탄을 확보했다라는 발언을 했던 것만 봐도 확실하죠. 더 충격적인 것은 인도네시아가 한국형 전투기 KF-21 공동개발 분담금을 수십 년째 지급하지 않더니 지난해 말에는 갑자기 돈 대신 천연자원 등 현물로 주겠다는 황당한 소리까지 했습니다. 한국은 이미 천연자원 대부분을 품질도 좋고 가격도 저렴한 카타르, 사우디 등으로부터 전량 수입하고 있는데 굳이 질과 가격 경쟁력 측면에서 훨씬 떨어지는 인도네시아산을 구매할 이유가 전혀 없죠. 이뿐만이 아닙니다. 인도네시아는 대우조선해양으로부터 8조선소와 1,400톤급 잠수함 3척을 계약하고 1조 1,600억 원을 지급하기로 했는데 이마저도 계약금을 내지 않고 있다는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계약 후 3년이 다 돼가는데 지금까지 계약금 납입은 물론이고 아무런 설명조차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자, 그런데 이대로 가만히 있을 한국이 아닙니다. 인도네시아의 숙적인 말레이시아가 한국으로부터 KF-21에 이어 한국 항공우주산업에 FA-50 파이팅 이글을 대량 구매 최종 후보로 올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무려 1조 1,200억 원의 구매 사업 규모로 카이는 말레이시아 통신기자재 공급업체 케말락 시스템과 손잡고 FA-50 전투기를 공급할 계획입니다. FA-50은 한국 최초의 다목적 전투기로 지난 2011년 12월 양산해 2013년부터 한국 공군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대 속도 마하 1.5, 시속 1830km로 비행할 수 있고 M61 20mm 기관포,
공대공 미사일 AIM-9, 공대지 미사일 AGM-65 등이 장착돼 공중전과 공대지전을 모두 치를 수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이렇게 말레이시아가 한국으로부터 전투기를 대량으로 구매하는 조건으로 한국은 말레이시아에 한국형 전투기 종합 정비하는 동남아 지역 대표 종합 정비창을 제공하겠다고 제안했습니다. 말레이시아와 인도네시아는 마치 한국과 일본의 관계와 같습니다. 따라서 인도네시아가 앞으로 한국형 전투기 수리를 맡기려면 말레이시아에 가야 하는데, 이는 한국이 FA-35 전투기를 수리하러 일본에 맡기는 것과 같은 상황입니다. 이 소식이 전해지면서 인도네시아는 땅을 치고 후회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렇게 한국의 호의를 무시하고 밉보였다가 땅을 치고 후회하는 국가는 인도네시아뿐만이 아닙니다. 현재 베트남의 상황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난리가 나버렸습니다. 베트남 국민 모두가 충격에 빠져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는데요. 보시면 베트남 전체 수출의 3분의 1을 삼성에 담당하고 있고, 베트남에 진출한 나머지 한국 대기업들을 모두 합산하면 베트남 경제의 절반은 한국이 움직이고 있을 만큼 절대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한국이 베트남에 대한 투자를 조금만 줄여도 베트남 경제는 휘청일 수밖에 없는데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산 및 이를 계기로 드러난 현지 정부의 위기 대응 및 방역 정책의 문제점으로 인해 한국 대기업들이 베트남에 대한 투자를 대폭 줄여버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24일 베트남 기획투자부 통계에 따르면 한국의 대베트남 총투자 건수는 지난해 1942건으로 재작년 대비 30.3% 줄었습니다. 재작년에는 전년과 비교해 38.9% 감소했습니다. 베트남 입장에서는 너무나 충격적인데요. 여기에 삼성이 베트남을 떠나 인도 등으로 공장을 옮길 수도 있다는 파격적인 결정을 앞두고 있다는 소문에 삼성을 벤치마킹하는 수많은 글로벌 기업들이 삼성을 따라 베트남을 줄지어 떠날 것이라는 관측까지 제기되면서 베트남은 국가 비상사태에 빠졌습니다. GDP의 3분의 1이 한 번에 날아가는 지옥은 역사상 그 어떤 국가도 경험해보지 못했기 때문이죠. 오늘도 감사합니다. 최고로 멋진 하루 보내시길 바랄게요.